우리는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는 연봉이 1억이 조금 넘는 맞벌이 부부이다. 우리의 첫 번째 신혼집은 혼수는 남편이 마련했고 전셋집은 내가 마련했다. 결혼할 당시 2천만 원밖에 없었던 남편은 침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만 사는데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을 했다. 나는 6천만 원으로 서울 산꼭대기 언덕에 있는 13평 투룸집을 운 좋게 전세로 구할 수 있었다. 당시 13평 신혼집을 택한 이유는 저렴한 이유도 있겠지만 난방비와 관리비만 많이 나오는 큰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신혼집이 산꼭대기 언덕에 있는 만큼 교통은 매우 불편했고 특히 눈이 오는 날은 버스가 올라오지 못했다. 버스가 올라오지 못하면 20분을 걸어 내려가 출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불편 없이 살았다. 바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눈이 심하게 오는 어느 날 출근하다 경사가 높은 언덕에서 미끄러져 왼쪽 인대가 늘어나 절뚝거리게 되면서 언덕집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발목이 다쳐서야 집이 산꼭대기 언덕 위에 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다리를 다친 후 나는 언덕이 없는 평평한 평지에 있는 집에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수도권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했다. 내가 아파트에 살게 되면 내 인생도 굴곡 있는 언덕에서 탄탄한 평지로 내려왔기에 인생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아는 지인이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사갈 아파트 매매가를 검색하게 되었다. 우리는 검색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매수했을 때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걸 보았고 이사갈 생각을 멈추었다. 2016년도 그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집을 발바닥에 사서 복숭아뼈에 매도한 것이다. 지금 그 아파트를 검색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투자 공부 없이 단순하게 평지로 샀던 수도권 아파트가 조금 상당한 수익을 내므로써 갑자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 높이 솟았다. 통장에 있던 5천만 원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우리를 가난행 열차 VIP 좌석에 타게 했다. 망테크 1순위는 투자 공부는 하지 않고 돈만 생긴 경우라는데 우리가 바로 그 망테크의 1순위가 되었다. 청약이 무엇인지 몰랐다. 지역주택 조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화려해 보이는 모델하우스를 보았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역세를 믿었으며 돈을 미리 납부하면 연 5% 이자 보증을 해준다는 말을 믿었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총 5천만 원을 미리 납부했다. 남편과 같이 침대에 누울 때마다 2020년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 7년째 입주를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또 3차 중도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돈을 더 납부하라는 우편문만을 계속 보내왔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눈을 감고 아무 아파트나 사도 오른다는 그 시절 나는 2016년에 이사갈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팔고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절약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린 지금 40살이다. 긍정적인 것은 아직 젊고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이다. 2명이서 2배의 힘으로 말이다. 만약 50대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50대까지 모은 돈을 무지성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미리 경험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영리한 사람은 자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1년간 남편과 같이 부동산 공부를 했다. 책도 보고 직접 임장도 많이 했다. 그래서 수도권 10년차 아파트를 매수했다. 초역세권, 평지, 초등학교도 가깝고 도서관도 가깝다. 바로 옆에 공원도 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직접 들어가 살았다.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다.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 아니었다. 은행의 지분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빨리 갚고자 오프라인 근로자였던 나는 부업으로 배달 알바도 하고 앱테크,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시공을 뛰어넘는 것처럼 오프라인 세상, 온라인 세상 영역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기본 원금 등 대출만 갚기 시작을 했고 남은 돈은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상승장,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였고 나는 바보가 되기 싫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넘어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너무 빨리 지역주택조합에 묶인 돈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묶인 돈의 2배를 벌고 싶었다. 그러나 복수는 처참히 실패했다. 우리 지식은 지금 파랗다. 남편은 그걸 보고 심해라고 했다. 파란 게 아니고 빛이 없는 검정색과 가깝다고 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 돈은 9천만 원이다. 나는 상승장만 생각을 했고 하락장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는 걸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정주부가 주식시장에 나타나면 끝물이라고 했다. 끝물이었던 주식시장을 나는 꿀물인 줄 알았고 맛있게 먹다가 체했다. 소화제로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우리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남편 출퇴근은 4시간보다 2배가 걸린다.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서서 가는 남편은 다리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짐을 느꼈고 점점 더 금리가 오름을 느낄 때 현재 살고 있는 너무나 행복한 삶이 있는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출퇴근이 가장 가까운 집으로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신용대출 9천이 있고 원금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식과 지역주택조합에 묶인 돈이 있다. 우리는 아껴야 했고 아낄 수밖에 없었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년이 넘은 투룸 전셋집에 살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산등성이를 걷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긍정의 힘을 믿는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 모든 일은 해보기 전에 모른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부를 충분히 하고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오늘도 짠행복의 행복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